네, 좋습니다. 자, 지금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진행 중이고요. 지금 2부를 지나서 이제 3부. 네. 린치핀 7대 과제의 1번 출근과 2번 데일리 메시지, 위클리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번 DB 관리철 그리고 프로스펙팅 관리철, 가만 고객 관리철이죠. 프로스펙팅이라는 말은 가만 고객 발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만 고객 발굴입니다. 왜? 사람을 만나서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는 게 우리 일의 전부인데 첫 번째 전제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출중한 상담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상담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영업에 신이 와도 만날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팅 그리고 4번, 5번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그리고 6번 선순환 소개 요청 13612 캠페인 마지막 7번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지속 강조드리지만 린치핀의 7대 과제만 꾸준하게 이행을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저는 영업을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잘하는 걸 꾸준하게 유지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면서 성장을 한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DB 관리철 그리고 프로스펙팅 가만 고객 관리철. 이게 뭐냐면 우리 린치핀이 종류로만 20가지가 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DB를 가장 낮은 가격에 인풋하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는 지사제니까 가장 높게 주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린치핀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착률이 90% 이상 말도 안 되게 이제 상회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거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애용을 하는 건강검진권 콜포미션 DB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DB가요. 1차 콜포미션 DB가 있고 2차 콜포미션 DB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콜포미션 DB는 상담원이 한 번만 약속을 잡아주는 거고 2차 콜포미션 DB는 상담원이 나랑 연결되기 전에 2번 컨택을 해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1차 콜포미션 DB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2번 연결을 해주는 2차 콜포미션 DB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DB 영업을 하는 거의 99% 아니 99.9%가 다 2차 콜 DB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아시겠지만 DB 마케팅 업체의 대표보다도 DB의 시스템과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겠죠. 결론적으로 1차 콜포미션 DB가 훨씬 좋은 DB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랜딩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이 DB를 뽑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DB는. 보세요. 우리 예진 FA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있다가 지금 입사를 하셨잖아요. 1차 콜포미션 DB였단 말이에요. 2차 콜포미션 DB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 관련 혹은 어떤 리워드 관련 뭐 건강검진권 관련 뭔가를 신청한 이력이 없어요. 직접. 무슨 말이냐. 핸드폰 소액 결제했는데 OK 캐시백으로 내가 카드 결제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보험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2번이나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보장 원천이 클라이언트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니즈가 애초에 없죠. 그래서 2번이나 전화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2배로 들고 보장 원천은 딴 데서 사와야 되니까 또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마케팅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이 다르죠. 전혀 니즈가 없는 사람 그냥 휴대폰 소액 결제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마침 스팸 전화처럼 그렇게 2번이나 전화를 해야 되니까 비용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다 1차 콜 DB만 쓰고 있잖아요. 1차 콜 DB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데 DB 마케팅 업체에서 직접 광고까지 할 수 있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담받을 사람이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입력을 하고 뭔가를 신청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2번이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절약되고 보장 원천을 딴 데서 사오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퀄리티는 훨씬 더 좋고
금액은 낮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린치핀은 일반적으로 업계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의 3분의 1가에 말도 안 되게 쓰지만 그건 제가 협상을 했기 때문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DB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DB 영업을 앞으로 해나가실 건데, 이 DB 관리 처리라는 건 뭐냐면 정말 마법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것도 린치핀이 종합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DB 관리처를 오늘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릴 건데, DB를 활용하는 첫 번째 시점부터 이걸 바로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용 FA는 이미 이걸 쓰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쓰고 계시나요? 아직 안 쓰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로 쓰셔야 됩니다. 뭐냐? 엑셀이 있어요. 이 엑셀을 열어보면 내가 받은 DB를 기입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진 FA한테 제가 DB를 5건을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내 엑셀 시트로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당연히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쭉 DB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20개 쓸 수도 있고 100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 DB와 어디까지 컨택이 됐는지를 다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A에서 거절을 했어. 그럼 TA 거절이라고 쓰는 거고요. 연결이 돼서 클로징이 됐어. 계약이 됐어. 그럼 내 고객이 됐어요. 그럼 내 고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PC까지 했는데 여기서 거절했어. 그럼 이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정리를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고객이 요청을 하고 이 고객과 컨택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계약 체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원초적으로 가망 고객 발굴이라는 게 이렇게 DB 영업을 잘하는 조직, 그리고 DB 영업에 대한 A to Z 교육부터 시작해서 인풋, 분배, 뭐 AS 종합, 보너스 이런 게 다 갖춰진 린치핀 같은 조직이 아니면 가망 고객 발굴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영업인들의 숙제였어요. 해결 불가능한. 제가 영업을 한참 제일 잘할 때도 누굴 만나도 다 계약할 자신이 있는데 당장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인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담할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개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소개 영업을 잘했어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해결이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업적인 실력과 자료, 린치핀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해서 갖추면요. DB 프로스펙팅은 무한대로 평생 마르지 않는 셈이잖아요. 내가 원하면 인풋 하는 대로 한 달에 100건, 200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린치핀은 아시잖아요? DB가 전혀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분배돼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본부원분들이 DB를 홀딩 시켜놓는 정말 이건 크레이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신청한 DB를 홀딩하는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DB 영업을 하실 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리스크, 즉 불안감이라는 영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이 없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통계가 만들어져요. 즉 어느 정도 일하면 얼마큼 벌겠다라는 통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이 린치핀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쭉 DB 프로스펙팅을 기입을 하다 보면 이 가망 고객 관리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개를 인풋을 했어요. 그래서 20개를 쫙 기입을 했어. 근데 제용 FA는 TA는 되게 잘 돼서 만남까지는 뭐 20명 중에 15명 이상이 만남까지는 돼. 근데 만나서 계약이 안 나와. 반대로 예진 FA는 20명 중에 5명밖에 못 만났는데 5명 중에 4명이나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제용 FA는 뭘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상담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진 FA는 반대로 TA가 안 되는 거야. 만나면 계약으로 연결해내는 상담력은 뛰어난데 TA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바로 나와요. 그리고 더 뛰어난 건 여기가 이제 수수료가 정말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만났어. 100개를 써보니까 10명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 3명을 계약을 하네. 20만 원짜리를. 그럼 한 800만 원 벌잖아요.
보세요. 내가 몇 명 만나면 몇 명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2천만 원 벌고 싶어. 그럼 10명이 아니라 30명 만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통계를 못 내는 게 업계의 평균이죠. 당연히 못 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업가정 마인드가 중요한데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여러분들이 쭉 작성하다 보면 내가 못하고 내가 개선해야 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몇 명 만났을 때 몇 명 계약해서 얼마 벌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공무원처럼 안정적이게 변해요. 그러니까 영업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는 여러분들이 DB 영업과 함과 동시에 한 명의 DB를 제가 분배해줘도 그 한 명의 DB를 기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망고객 관리처 혹은 그냥 일반 내 고객 관리처 이것도 이제 양식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뭐냐 내 고객이 만약에 한 명이 생겼어요. 이거 기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한 명일 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기입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고객 정보를 다 기입하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이 사람이 뭐 가입했는지, 어떤 회사에 뭐 가입했는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같이 보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객 가입 제안서. 고객이 실제로 가입한 상품의 가입 제안서를 여러분들 뽑을 수 있잖아요. 뽑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꼭 준비를 꼭 해두셔야 돼요. 언제든 내가 그 파일을 열어서 고객의 보장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물론 요즘에는 뭐 ICPS 보험사 전산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입 제안서처럼 정확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일 때부터 이거를 무조건 해두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사관 고객이었어요. 부사관. 뭐 유튜브 촬영 중이어서 실명을 밝힐 수가 없겠지만 조땡땡 고객님이었어요. 이분을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한 다음에 저한테 계약을 하셨거든요. 부사관이었어요. 군인이었어. 근데 상담 마지막에 이분이 갑자기 코피가 팍 나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야. 코피가 막 10분 동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담을 끝내고 나서 사무실로 복귀를 해가지고 제 고객관리처에 여기다 특이사항도 다 적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건 명언입니다. 모든 고객과의 접점에는 흔적을 남겨라. 항상. TA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고 상담을 한 다음에도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고 항상 고객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내용을 다 정리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습관화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바쁜데 미팅 끝나고 나서 막 장문의 카톡을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조금만 내용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공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장문의 정성 들인 카톡을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영업 센스예요. 그래야 영업을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린치핀 양식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재무상담 양식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어려우시면 우리는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주변에 다 선배들이잖아요. 일 잘하는. 물어보면 돼요.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을. 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이제 와가지고 이분이랑 상담한 내용을 쫙 기입을 하겠죠. 간단하게 이제 한 3줄 정도로 기입을 해요. 쫙 이제 기입을 3줄 정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마지막에 고객이 코피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요, 파병을 갔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4년 만에. 제 고객이 그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다 기억을 할까요? 연락이 왔는데 당연히 기억 못하죠. 제 고객관리처를 열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조땡땡 쳤어요. 당연히 뜨죠. 마지막에 상담한 내용이. 그걸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코피가 난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저는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철분이랑 비타민을 사가지고 그분이 다시 연락 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조땡땡님 잘 지내시죠? 여기 선물입니다. 철분이랑 비타민이고 4년 전에 상담 마지막 끝날 때 그때 코피 팍 나셔가지고 안 멈추셨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서 걱정돼서 이렇게 철분이랑 이렇게 사왔습니다. 설명도 안 듣고 추가 가입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 그리고 놀라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으로 어떻게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렸죠. 소개를 그 부대원들 다 받았어요. 8명 소개를 받아가지고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걸로 한 8천만 원 벌었어요. 6,000원짜리 철분 영양제, 10,000원짜리 비타민 합쳐서 18,000원으로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걸 기록을 안 해놨다면 당연히 까먹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DB 관리철, 프로스펙팅 관리철, 고객이 1명일 때부터 DB 1명 분배됐을 때부터 무조건 적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은 세일즈 10년에도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절대로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꼭 명심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 볼게요. 상담 자료와 상담 화법 점검. 요거는 굉장히 짧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둘 다 신입이죠. 상담 경험이 많이 없죠. 린치피는 60명이 되는 조직입니다. 대형 조직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 수두룩하죠. 온갖 직업 다 상담해봤죠. 경험 엄청나게 많죠. 이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재용 FA님이 간호사를 상담해요. 예진 FA님이 군인을 상담해요. 상담해본 적이 없죠. 내가 모르는 직업이죠. 그럼 어떻게 상담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월급 구조, 뭘 고민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아니죠. 이 안에는 의사, 간호사, 법조인, 군인, 기타 등등 사무직, 기술직 전부 다 상담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담해 나가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화중 FA가 어제 저랑 화법 점검했죠. 제가 만들어준 코멘트랑 그런 것들을 오늘 활용해서 무려 소개를 3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분도 신입이었을 테니까 분명히 소개를 원활하게 받지 못했겠죠. 계약까지 연결되지 않았겠죠. 근데 어제 저랑 시간을 내서 1시간 워게임을 했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본 거죠. 어떻게 상담할 거고 뭐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 자료는 뭐 써야 되고 뭐 바꿔야 되고, 그 1시간 덕분에 이번 미팅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수백만 원을 벌게 됐어요.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 일은요, 제일 중요한 게 수동적이면 안 돼요. 물론 가만히만 있어도 알려주지만 적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가시밭길을 내가 뭐하러 가요? 이미 그 길을 다 헤쳐나가고 꽃길이 열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그대로 꽃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 잘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몇 년의 경험이 쌓인 분들일 테니까. 자, 이 말은요, 그래서 내가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지 말고 10분이라도 좋고 30분,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담당 지점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 잘하는 선배분들, 제가 있으면 저도 좋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피드백을 또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화법특공대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지점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나가세요. 선배님, 제가 오늘 간호사 상담하는데 이 사람이 300 벌고요. 지금 이렇게 일한대요. 제가 이렇게 상담 준비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화법을 펼쳐볼 건데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 오겠죠. 그러면 내가 만나서 실수할 수 있는, 한 번에 고객 만났을 때 완전 생방인데 그 생방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보완을 미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큼 엄청난 복지는 없어요. 가시밭길을 안 걸어도 된다. 여러분들 꽃길만 가세요. 꽃길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상담 전에 상담 자료와 상담 화법을 점검받아라. 물어봐라. 물어보고 컨셉을 듣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잡고 상담을 하세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요. 실제 경기 뛰기 전에 워밍업 하죠. 워밍업 없이 그냥 바로 필드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밍업 왜 할까요? 프로 선수들이? 그 사람들은 완전 프로 선수들인데 몸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패스도 주고받으면서 호흡도 맞춰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린치핀에 또 엄청난 문화가 조이너킹 문화가 있잖아요. 후기만 1000개가 넘는데
진짜 실전 조이너킹을 너무 잘하는 조직인데 개인적으로 선배들한테 의지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 선배분들, 뭐 매니저분들이랑 리더분들이랑 조이너킹을 나가더라도 내 역할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재용 FA가 뭐 저랑 조이너킹을 나가. 그럼 저는 미션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그 과정도 성장의 과정이고요. 저는 항상 조이너킹 나가면 제가 다 할 수 있어도 역할을 줘요. 예를 들어 AP까지는 당신이 하세요. 보장 설명은 예진 FA가 하세요. 제가 판을 다 깔아 드릴 테니까.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그냥 알아서 해주겠거니 있으면 그게 뭡니까? 내가 결국엔 해내야 되는 게 우리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조이너킹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먼저 AP까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장 분석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장 설명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이 지났을 때 너무나도 다른 레벨에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진 FA님 같은 경우에는 화법도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스크립트가 물론 있어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스크립트 보고 하지 마세요. 스크립트 보면서 하면요, 대본을 외우게 돼요. 그러면 유동적으로 대처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피하고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본을 외워서 하는 거면 내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당황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피나는 연습을 해야겠죠. 하루에 2시간씩 2번. 이렇게 한 달 했을 때 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월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을 딱 그거 3개월만 하면 벌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비양심적인 거잖아요. 날 믿어주는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할 수 있는 거고. 스크립트를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상담할 때 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객이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얼어버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담 끝. 망한 거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신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유두리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게 좋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대본에 없는 말을 이 사람이 하면 당황하니까 대본 자체가 없이 연습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교육들을 계속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감이 잡히실 거고, 우리 재용 FA도 반반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원활하게 잘 하시거든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막 피땀 어린 그런 노력도 아니라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일하는 거에 절반만 노력해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일즈라는 거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 대신 너무 어렵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력의 방향성도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상담 자료 점검과 상담 화법 점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가 안 해본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조직에 있더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다음으로 선순환 소개 요청 시스템. 이게 이제 뭐냐면 선순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차가 있잖아요. 주차. 자, 보세요. 한 달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뭐 5주차 이렇게 있잖아요. 뭐 5주차는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뭐 1, 2, 3, 4주차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주차에 뭘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큰 그림을 적어 두셔야 돼요. 물론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주차는 마감 플러스 다음 달 준비할 거야. 1주차는 기고객들 미팅할 거야. 2주차는 화법 연습 플러스 상품 공부 플러스 미팅할 거야. 뭐 3주차는 내가 미팅한 사람들 2차 미팅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정해놓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 짤 때 2주 스케줄을 보통 이렇게 짜야 됩니다. 왜? 이 안에서 계속 약속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취소됐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약속이 취소돼도 내가 어딘가에서 뭘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루틴이 없으면 멍 때리게 되거든. 허송세월 보내게 돼요.
우리가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4주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10월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달도 그렇고 명절도 있고 해가지고 가뜩이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안 짜놓으면 엉망진창의 한 주를 보내게 돼요. 한 주가 끝났을 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론 워커홀릭이어서 이렇지만 이게 제 스케줄이에요. 저번 달도 이렇게 보냈고요.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10월이죠. 스케줄 다 차 있어요. 11월 스케줄이에요, 이게. 근데 더 어이없는 거 말씀드릴까요? 1년 뒤 스케줄도 전 다 있어요. 이게 루틴이에요. 어떤 날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전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1주차 때 크게 뭐 해야겠다, 2주차 때 뭐 해야겠다, 3주차, 4주차 때 뭐 해야겠다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 잡을 때는 2주 스케줄을 한 번에 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소개 요청 시스템. 소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그냥 강의를 풀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오늘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소개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소개는 정말 계약은 못 받아도 소개는 무조건 요청해야 돼요. 소개는요, 요청하냐 안 하냐 차이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굳이 뭐 내 지인까지 소개를 해줘야 돼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필요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도와준 사람의 친한 지인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한테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좋고 윈윈이잖아요. 소개는요, 요청하냐 안 하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1시간 반짜리 아주 디테일한 소개받는 방법과 모든 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꼭 보시고요. 저번에 시그니엘 지점은 아예 단체로 그 영상을 보더라고. 100만 불짜리 영상이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소개를 우리는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 마이너스 비즈니스예요. 왜? 내 고객이 됐어요.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내 고객이죠.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길면 3년, 짧으면 2년 안에 다 받아요. 그럼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끝났어. 근데 고객은 계약을 유지해요. 나한테 뭘 물어봐. 그럼 시간을 써서 알려줘야 되죠? 보험금 청구해줘야 되죠? 뭐 궁금한 거 뭐 만나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해결해줘야 되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끝났는데 난 계속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비즈니스죠. 그래서 고객 관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근데 소개라는 건요, 내가 고객 관리를 잘해서 혹은 내가 임팩트를 줘서 내가 좋은 인상을 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주변 지인 2명을 소개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예진 FA가 김우중 지점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줘서 남자친구분도 고객이 됐어요. 그럼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청을 안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소개 안 해줬겠죠. 만약에 내가 상담한 사람이 가장 친한 지인을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그 지인한테 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겠죠. 만약에 그런 DB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그 가치가 한 30만 원 돈은 될 거예요. 일단 거의 100%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청을 했을 때 그런 DB를 여러분들이 1명, 2명 얻을 수 있는 게 소개인데, 상담이 잘 안 됐어. 계약이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이 소개를 요청해서 소개를 2명 받으면 60만 원을 벌고 온 거예요. 그럼 시급이 30만 원이야. 대한민국 시급 10,000원이죠. 지금 10,000원도 안 되죠. 소개 1명 받으면 여러분들은 30만 원 번 거예요. 근데 소개 요청을 안 한다고? 계약은 못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소개 요청은 간절하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개에 대한 화법, 소개에 대한 자료도 다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린치핀에는 다 있겠죠? 그대로. 자, 1362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면 진짜 장담하는데 누구라도 우리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1360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고객 관리를 해라. 데일리 보내는 거 빼고도 직접 만나서 해야겠죠.
그래서 린치핀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1360이 내가 리뷰 혹은 고객관리 해줘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체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꿀스틱 이런 거 사가지고 드리잖아요, 또.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개의 DB를 인풋을 했어요. 다 만날 수는 없겠죠? 한 4명 정도 상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2명이 내 고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에 10개 인풋해서 4명 상담을 했죠. 그리고 플러스 내 지인들이 있으니까 내 지인들 미팅을 한 2명 정도 했어요. 첫 번째 달에는 내가 한 달에 6명 만났어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상담 뭐 10시간씩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달에 진짜 필드에서 일하는 시간은 20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데 500, 600을 버는 일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우리가 일하는 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막 무슨 막 공사판에서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 감정 노동하고 막 육체 노동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스타벅스라든가 타멘탐스라든가 커피빈이라든가 이런 좋은 카페에서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심지어 그것도 내가 얻어먹을 수도 있고 다 지원해드리고 제가 또 건강검진권 이런 것도 다 지원해드리고 그 사람의 고민을 끄집어내서 그 고민을 내가 해결해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상담 길게 해봤자 2시간 할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평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 시기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시기에 한 번만 노력해서 갖춰두면 평생 쓸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왜? 4가지 본질만 다루니까 죽음, 질병, 연금, 저축. 이거 4개만 다루잖아요. 각각 하나씩만 마스터해두면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사람이면 본질적으로 그 4개밖에 없으니까. 안 겪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 되게 팔기 쉬워요. 제가 팔아볼까요? 재영의 FA님 돈 필요하시죠?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평생 일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 예를 들어서. 그럼 20년 뒤 정도 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20년 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때 내가 20살이 돼요? 아니면 60살이 돼요? 지금 40인 사람이 20년이 지났을 때 20살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죠. 무조건 60세가 되고 은퇴를 하겠죠. 은퇴가 했을 때도 40년은 살아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 거기서 5% 정도, 즉 15만 원 정도를 미래에 나한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 100% 오니까. 100% 오니까. 100% 오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냥 정말 쉽게 보여드리면.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정말 너무 쉬워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 틀린 말이 뭐가 있냐고. 예진 FA님 평생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동안 병원 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감기에 걸렸든 뭐든 병원에 가죠.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집 살려고 모아둔 1억을 내가 만약에 아프게 됐을 때 그걸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월급 200 정도 받고 계시는데 그중에 10% 아니 5%만 10만 원만 제대로 보장을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그대로 쓰고 내가 아팠을 때는 보장이 되잖아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끝. 이게 어렵냐고. 얼마나 쉬워요. 말도 안 되게 쉽잖아요. 보세요. 1362. 자, DB 고객 4명 만났죠? 지인 2명 만나서 첫 번째 달에는 6명 미팅했어요. 자, 두 번째 달. 또 10개를 투자를 했겠죠? 자, 4명 만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중에 2명이 고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명 1개월 차 리뷰해야죠. 증권 드리고 만나서 이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친분 쌓아야죠. 소개 요청해야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지인 1명 만났어. 7명. 이렇게 미팅 횟수가 늘어나죠. 자, 3개월 차 때. 또 10개 인풋했어요. 4명 미팅 했어. 이때 또 고객 2명 만들어줬죠. 또 플러스 1명 지인 만났어. 그리고 요 정도 됐으니까 이제 소개도 1명 받았네? 몇 명? 8명.
6개월 차가 됐어요. 자, 5월 달에 또 모집한 고객이 2명이 있겠죠? 2명 더하기 10개 인풋해서 4명 미팅하니까 4명. 플러스 소개 2명 받았어요. 플러스 1월 달에 계약한 사람 2명 또 리뷰해줘야 되죠? 자,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명. 그렇게 1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6개월 차 때 만난 사람 리뷰 2명 해줘야 되죠? 3개월 차 때 리뷰 2명 해줘야 되죠? 1월 달에 모집한 사람 2명 해줘야 되죠? 또 10명 인풋했어? 자, 4명 상담하죠? 1년 일했는데 소개가 안 들어올까요? 또 소개가 들어왔겠죠? 자, 2명 플러스 지인 1명. 몇 명? 12명, 13명. 이렇게 해도 한 달에 13명밖에 안 만나요. 근데 놀라운 게 이 13명만 계속 유지하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3명 만나는 것만 유지하면요. 누구나 억대 연봉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제 동기 중에 일 제일 못하던 애가 있었어요. 제 동기가 186명이가 있었거든요. 3명 빼고 다 그만뒀어. 제가 제일 잘 됐죠. 그 중에 1명 사례인데 186명 중에 영업을 제일 못했어요, 걔가. 어느 정도였냐면 1년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됐어. 그렇게 4년이 힘들었어요, 걔가. 근데 5년 차부터 억대 연봉을 하더니만 지금 그 친구도 저랑 연차가 똑같겠죠. 지금 연봉이 3억이 넘어요. 근데 여전히 상담을 못해. 여전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힘들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텼대요. 우리 일이 너무 좋은 일인 걸 아니까. 한 번만 터지면 쫙 가니까. 근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만난 사람 3개월 뒤에 또 만나고 6개월 뒤에 또 만나고. 그러니까 4년 차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차부터 억대 연봉을 벌고 그동안 힘들었던 건 이미 싹 다 갚았죠.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예진 FA한테 누구 상담해보라 그러면 걔보다 잘할 거예요. 그런 친구인데도 이게 됐다라니까? 이건 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냐고. 맨날 무슨 20시간씩 일하래요? 아니야. 한 달에 30시간도 일 안 해요. 한 사람 만났을 때 2시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13명 만나봤자 26시간이야.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 더 지름길로 가려면 수용성 있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더 흡수하고 연습 많이 해야겠죠. 우리 일이 좋은 게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 여러분들 안에 남아요. 진짜 내 강점은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이거든요. 1362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객 관리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일리, 위클리, 1362 분기마다 선물 보내주는 거, 생일 챙겨주는 것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이거는 이제 뭐냐면 린치핀 시스템 중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회사가 36개잖아요. 대한민국 1등 GA니까 모든 회사 제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만 수천 개야. 여러분들 고객이 납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고객이 50명이야. 각기 다른 회사의 상품을 가입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그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야 있겠지. 근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죠. 린치핀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본사에서 총무님이 제가 트리플 체크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일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지 아실 거예요. 미납된 고객들, 한 달 미납된 사람들, 2달 미납돼서 실효가 되기 직전인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2주차, 4주차에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수금 체크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온갖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를 제가 그냥 5분만으로 단축시켜 놓은 거죠. 린치핀 시스템은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스펙팅 관리처를 쓰라 그랬죠. 여기 뭐가 있냐면 이 고객이 며칠 날 납입하는지를 써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루틴이야. 데일리 보내고 고객 관리처를 만들고 DB 관리처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오늘이 예를 들어서 20일이다. 그러면 엑셀에 수금 체크일이 써져 있겠죠. 수금 체크일 20일을 딱 검색을 하세요. 그럼 20일 날 납입하는 고객이 다 떠. 그 사람들한테는 안부 인사 한 번씩 해주는 거야. 그것만 하면 끝나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여러분들 업무가 엄청 편해져요. 그게 그냥 영업인과 사업가의 차이예요. 사업가는 내 일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일이 말도 안 되는 게 리더가 안 돼도 여러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고객들 중에 한 20명은요.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화법을 해요. 이 직업이 아니야. 그냥 일반 사무직이에요. 공무원이야. 소방관이야. 근데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화법을 해요.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영업할 때? 누구 소개시켜달라 그러면요. 다 설득을 해가지고 제 앞에 데리고 와요. 그걸 왜 나만 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충성 고객이 생겼어. 2시간 동안 화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문의 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실비는 이렇게 설명하고 요즘에 수술비 중요하니까 수술비는 이렇게 설명해줘. 내가 하면 나는 셀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친구가 하면 지인이 하는 거란 말이야. 임팩트가 다르죠. 예진 FA가 재용 FA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화법을 할 수 있는 고객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10명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농담 아니고 한 100억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내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너무 좋은 게 리더가 안 돼도 영업인으로서도 사업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차이 또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린치핀 7대 과제. 첫 번째 출근 안 하면 2, 3, 4, 5, 6, 7 다 의미 없다. 데일리, 위클리. 얻을 수 있는 효과 무궁무진하죠? DB 관리처, 프로스펙팅 관리처 고객이 한 명일 때부터 시작을 하시고 상담 자료 점검, 상담 화법 점검 반드시 미팅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많은 우리 선배들, 매니저들 저한테 물어보고 나가세요. 반드시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선순환 소개 요청 1362 시스템. 아무리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 1362 시스템을 꾸준하게 반복했을 때 어렵지도 않은 건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2주차, 4주차 수금 체크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정말 힘든 건데 린치핀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방이 있고 2주차, 4주차에 제가 엑셀로 정리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심지어는 이름 태그까지 해드리고 추적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린치핀의 7대 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영업이란 무엇인가, 무형의 상품 그리고 유형의 상품의 이 분류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왜 이미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TA부터 시작되는 세일즈 프로세스 6단계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7단계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TA와 AP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핵심 주제였던 영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고 이것만 지켰을 때 누구나 롱런할 수 있다. 린치핀의 7대 과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업인이 아니고 린치핀인이 아닙니다. 린치핀이 강하게 성장하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린치핀 7대 과제가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일을 정말 잘하고 오래 하고 싶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업의 본질, 영업의 기본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1년, 2년 지나서 우리 예진 FA님 그리고 재용 FA님이 막 연봉 3억이 돼도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